안녕하세요. 최봉준입니다. 초식보다 더 초식인 왕초식을 한번 볼 건데요. 이 제목은 왕 파라미터입니다. 이거를 왕이라고 할까, 신이라고 할까, 비대한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왕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. 한번 보시죠. 레거시 코드를 이렇게 보다 보면 혹은 뭐 수정하려고 분석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형태의 코드를 만나게 돼요. 뭔가 파라미터로 어떤 타입 하나를 받는데 이제 이 코드에서는 데이터라는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았어요. 그리고 그 파라미터를 내부에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사용해요. 뭐 getSum에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식으로요. 그리고 다시 그 데이터에 파라미터로 받은 그 데이터의 어떤 값을 변경을 해요. 뭐 data.setKey처럼요. 그리고 그 파라미터로 받은 데이터를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을 해요. other dao.update나 다음에 있는 any dao.insert나 이런데 파라미터로 받은 데이터를 또 전달하는 거죠. 그리고 파라미터로 받은 데이터를 변경도 뭔가 값을 더 설정을 하고요. 이런 식의 코드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. any.insert 메소드가 IP라는 값이 필요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죠. 그러면 데이터 클래스에 IP 필드를 추가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data.setIP로 값을 설정한 다음에 any.insert를 호출할 때 데이터를 전달하겠죠. 뭐 간단하네요. 필드 추가만 하면 뭔가 끝나는 것 같으니까. 중간에 있는 other.dao.update 여기서 name이라는 값이 필요해졌다. 그러면 왼쪽과 같이 또 데이터 클래스에 name 필드를 추가하고 심지어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곳,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메소드인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곳에서 저 name을 할당까지 해서 준다고 치면 other DAO의 업데이트 메소드에서 name을 사용하게만 바꾸고 데이터 클래스에 name 필드를 추가하면 끝나네요. 이 경우에 심지어 업데이트 메소드가 바뀌지도 않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앞에서 살펴본 코드 그런 구조는 하나의 파라미터 타입을 여러 메소드가 공유하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. 하나의 메소드가 데이터 타입을 전달받으면 그 메소드는 다시 내부적으로 그 타입만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또 그 타입을 다른 객체의 메소드로 호출할 때도 사용을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라미터 타입을 여러 메소드가 공유하는 구조. 이런 구조는 초기에는 뭔가 코드를 덜 만들어도 되는 형태예요. 그리고 변경해야 할 것도 왠지 적은 것 같고요. 그래서 뭔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? 뭔가 편한 것 같죠. 근데 진짜 그러냐?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. 하나의 파라미터 타입을 만들고 그것을 여러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방식, 이 구조가 뭔가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메소드에서 실제로 그 데이터 중에 어떤 값을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, 메소드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요. 그걸 추적하려면 머리로, 그러니까 뇌 속에 메소드하고 그 파라미터, 그 데이터 타입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그 데이터 타입의 어떤 필드 간의 매핑을, 필드 혹은 프로퍼티 간의 매핑을
기억을 해야 돼요. 근데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겠죠. 아마 볼 때마다 새로울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이 데이터 타입을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한다.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한다면, 이 뭔가 매핑을 기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. 그래서 하나의 타입을 여러 메소드의 서로 약간 상관이 없는 여러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사용하는, 공유하는 이런 구조는 당장은 뭔가 코드를 작성해야 할 게 줄어드니까 좀 쉽고 편리하게 느껴질 순 있지만 두고두고 개발자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.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메소드에 맞는 파라미터 타입을 사용하라는 거죠. 가장 바깥에 있는 업데이트 메소드는 그 업데이트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값만 들고 있는 파라미터인 업데이트 리퀘스트를 받았고요. 이 파라미터는 아마도 some id하고 other id라는 두 개의 프로퍼티만 들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other DAO 업데이트나 any DAO insert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값은 업데이트 req 클래스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. 이 other DAO 업데이트나 any DAO insert를 호출할 때는 그 각각을 위한 파라미터 타입을 또 새로 만들고, 이제 코드에서는 other update나 any data처럼 그거 각각에 맞는 파라미터 타입을 만들고 그 파라미터 타입에 역시 필요로 하는 값만 담아서 전달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코드를 만들었죠. 이렇게 각 메소드에 맞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면 각 메소드가 어떤 값을 사용하는지 조금 알기 더 쉬워지죠. 그리고 명시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더 잘 드러나게 되고요. 그러니까 추적이 쉬워지죠. 그래서 머리로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매핑 같은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. 혹은 그것을 기억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죠. 코드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니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에 맞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식은, 이걸 방식이라고 표현할 만큼인지 모르겠는데, 하여튼 메소드에 맞게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당장 만들 코드, 그 코드가 조금은 증가할 수 있어요. 약간 귀찮겠죠.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, 장기도 아니에요. 당장 몇 주 뒤만 생각해도 코드를 분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져요. 이 얘기는 뭐냐?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, 개발 비용은 곧 시간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 정리를 해보면 파라미터 타입을 만드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. 여러 메소드를 위한 값을 한 파라미터 타입에 우겨 넣는 것, 이런 거 하지 말고요.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의 끝판왕 같은 존재가 맵을 온사방에서 사용하는 건데,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고요. 메소드에서 필요로 하는 그 값만 파라미터로 받으세요. 특히 초짜분들은 새로운 타입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추가하고 사용하면 됩니다. 추가했는데 불필요하면 삭제하면 되잖아요. 지금까지 재봉균이었습니다.